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1을 배웠었죠. 역사 1의 세계사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배웠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역사 2의 한국사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외워야 하는 양들이 아주 많다고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큼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런 측면을 집중해가지고 잘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12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프린트는 1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할게요. 이미 우리가 역사 처음 배우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이제 세계사에서 구석기와 신석기에 대해서 배웠었죠. 때문에 이쪽에서는 약간 좀 소략해서 넘어가는 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복습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 먹고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벌써 배운 지 1년 지났습니다. 많이 까먹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고려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류는 지금부터 약 400만 년 전쯤에 있었습니다. 조만간 이제 역사 교과서가 바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예전에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인류가 조금씩 발견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만 년 전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해 주기 바라고요. 약 400만 년 전쯤에는 아프리카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하는 종족이 처음 등장하게 됐었고, 그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초로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약간 좀 초보적인 석기를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뭐 이후에 있어가지고서 뭐 호모 하빌리스라든가 호모 에렉투스라든가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네안데르탈인 뭐 이렇게 진행되었었던 진화의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반도 쪽에서는 주로 이제 많이 발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인류의 진화 단계는 호모 에렉투스 또는 호모 네안데르탈인, 하지만 그들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거의 호모 사피엔스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들이 주로 활약했던 그 시기가 약 20만 년 전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들은 바로 우리들의 지적조상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현재 인류의 지적조상이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적조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 지역에서의 구석기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주에서 한반도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는 대체로 보면은 우리 민족하고 좀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 구석기는 빼놓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민족이 주로 활동했었던 무대가 만주하고 한반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만주하고 한반도 지역에서의 구석기 역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뗀석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간단한 쇼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었죠. 바로 이렇게 뗀석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 호모 사피엔스들도 같이 진행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우리나라에서 이 구석기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을 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구석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양에 있었던 구석기인들은 상대적으로 그 진화의 정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구석기에서 뗀석기 하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석기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들어는 봤을 겁니다. 주먹도끼라고 하죠. 자, 주먹도끼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다시피 주먹도끼를 대충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주먹도끼는 이쪽이 손잡이로 이 뾰족한 부분을 가지고서 활용하는 모습인데 양쪽을 같이 가공을 한 모습을 보여줘요.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인류가 양쪽을 같이 가공할 수 있을 정도의 머리가 생겨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한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주먹도끼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가 발견됐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쪽 부분만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는 집게라든가 글게 같은 것이 주로 많이 발견됐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런 주먹도끼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 지역에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유럽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이것이 발견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 지역은 원래 인류의 발상지니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유럽 지역에서 이런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상대적 그들의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진화론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유럽 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었던 이런 주먹도끼에다가 보통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줬었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보다도 유럽 사람들이 좀 더 진화적으로 더 발달됐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뭔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때는 바로 한국전쟁이 막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미군이 계속해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어떤 한 미국인 병사가 이제 휴가를 나오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는 한국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경기도 연천 근처에서 이제 데이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는 1950년대 전쟁이 막 끝난 직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건물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놀러 갈 데가 도대체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놀러 갈 수 있을 만한 데가 몇 군데나 있을런지 다 무너졌고 그런데 무슨 영화관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무슨 놀이동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트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었죠. 그것은 바로 뭐냐? 아름다운 강산을 보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강산을 보려고 이제 같이 여자친구가 나갔었었는데 연천 지역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한 강가를 걷고 있는데 한참 여자친구가 같이 눈눈날라 하면서 잘 돌아다니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딱 봤을 때 뭔가 좀 특이한 돌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바로 미국에서 고고학을 전공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봤는데 이게 어째 교과서에서 봤었던 그런 돌 같은 것이 여기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교수는 아니니까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한번 문의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의 지도 교수와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바로 관련된 학과에 있는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보는 순간 한국과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교수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바로 한국에서 절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었던 바로 그 석기, 바로 이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주먹도끼가 한반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 주먹도끼는 백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들이 전부 다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오만에서 썼던 유럽의 고고학자들의 콧대를 확실히 눌러줬었던 대표적인 그런 발견물이 바로 이 연천 지역에서 발견됐었던 바로 주먹도끼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경기 연천 전공리 유적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이 댄석기가 등장하게 되셨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갑자기 기후가 변합니다. 구석기인들이 주로 잡아먹었었던 짐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맘모스예요. 맘모스의 털은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길죠. 근데 문제는 맘모스의 털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맘모스는 추운 지역에서 많이 사는 그런 습성이 있었었는데 문제는 뭐가 생겼었냐? 갑자기 바로 지구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셨던 이 빙하기가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맘모스가 갑자기 지구의 빙하기가 끝나게 되면서 날씨가 점점점 따뜻해지게 되는데 몸의 털은 계속해서 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맘모스라고 한다면 계속 더워진 이 땅에 계속해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추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추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겠죠. 추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만약에 그 맘모스를 잡아먹는 인류라고 한다면 같이 따라갔겠어요?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남겠어요? 근데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은 바로 지금 현재의 에스키모인들이 바로 그들의 후예가 되는 것이고 바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우리들이 되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맘모스와 같은 덩치가 커다란 동물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냐? 훨씬 더 몸집이 작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빠르기도 한 그런 동물들이 온대지방과 열대지방에서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맘모스 잡거나 할 때는 커다란 그런 함정을 파가지고서 거기다 맘모스를 강제로 빠지게 하고 그다음에 맘모스가 죽을 때까지 돌로 내쳐가지고서 죽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주먹도끼로 막 찔러가지고 죽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었지만 그렇지만은 바로 이런 동물들 같은 좀 작은 동물들 온대지방의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맘모스를 잡았던 그런 함정 같은 것이 먹히는 경우도 있으나 이게 잘 먹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이 빠른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 섞기가 정교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한 번 맞췄을 때 동물들의 몸을 맞고서 튕겨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물들을 죽일 수 있는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바로 그렇게 강력하고 예리한 도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섞기가 점차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른바 승배찌르개라고 하는 것으로 변하게 돼요. 그 모습은 대략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마우스 포인터처럼 생겼죠,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촉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삐죽한 부분이죠. 여기 뿔로 튀어나온 부분은 바로 어디냐?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실 같은 걸 꽁꽁 묶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용하는 이런 일종의 길다란 창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더 정교해지게 돼서는 바로 주변에 있는 동물을 다 잡아먹다 그 다음 날아다니는 놈들을 잡아먹어야죠. 바로 활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승배찌르개를 활용한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점차 간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이라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이 시기를 보통 일컬어서 우리는 구석기 시대도 좀 띄어가지고서 잔석기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구석기 시대 후기였다라고만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뼈바늘도 있었습니다. 뼈바늘이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게 그다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때 사람들은 옷을 입긴 입었는데 근데 정확히 얘기한다면 그 옷이라기보다 그냥 짐승 가죽 걸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 가죽을 그냥 걸친 것이 이것이 옷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는 이것을 의복 생활을 했다고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거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바로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바로 이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에 인류는 규모가 되게 작았습니다. 기껏해봤자 가족과 친척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10명 내외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사냥을 하는데 근데 동물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커다란 동물들은 이동을 할까요? 아니면은 정착을 할까요? 당연히 이동을 합니다. 구석기 시대 때 주로 맘모스 많이 잡아먹었다 했었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맘모스는 덩치가 정말 산만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맘모스가 주로 풀을 먹잖아요? 근데 맘모스가 그 주변에 풀을 딱 먹으면 맘모스가 떼를 지어서 돌아다니는데 당연히 그 근처에 있는 풀들은 전부 다 이 맘모스가 진공청소기 전부 다 싹 다 빠집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맘모스가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살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맘모스는 바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기 근처에 있는 풀을 다 먹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씩 이동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이동하고 있는데 인류가 이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류는 당연히 이동 생활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동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머물렀던 지역은 동굴에서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집을 정성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집을 거의 정성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정성 들여서 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 이동해버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이 구석기인들은 집을 만들었던 방식이 정말로 집을 막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막 만드냐면 여기 땅이 있으면 예를 들면요 기둥을 이렇게 세워요. 자, 기둥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풀 같은 것을 이렇게 얹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이게 막 만들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이거 누가 툭 하고 건드리면 툭 하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막 만든 집 그러니까 막집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했었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문제입니다. 이 시대 때의 한반도 지역에서 구석기인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그 다음에 구석기인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들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 동물들이 이동하잖아요. 당연히 인류도 그들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그들이 간빙기 시대 때에 중국 지역에 머물고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신석기인들이 되면서 지금 현재 중국인들의 선조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만약에 한반도 지역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바로 그들은 바로 지금 현재 한국인들의 시조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바로 구석기인들은 이동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아니라고도 얘기하지는 못하겠죠. 이런 측면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다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수렵과 채집과 어로입니다. 이때 당시 구석기인들은 기본적으로 식량을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냥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바로 먹을 것을 이제 그냥 따오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물고기 잡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인류가 먹을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게서부터 물건을 약탈하거나 뺏어오거나 획득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먹을 것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경제가 바로 우리는 획득 경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족과 친척이 중심이 된 평등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고기 같은 게 금방 다 썩어버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겨울철이라든가 가을철쯤에 대고 잡았었던 그런 짐승들의 고기들을 계속해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많은 식량을 한꺼번에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일정 한때가 지나게 된다고 한다면 남은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식량을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식량이 많이 있으면 그냥 배부르게 먹고 그 이상은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게 돼가지고서 그냥 놔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한 구석기인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그런데 이번에 사냥을 하게 됐을 때 이 구석기인이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서 사냥에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냥에 성공했던 이들이 바로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네들이 사냥했으니까 먹을 것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사람은 이번 사냥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몸이 나오면 다음 사냥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다음 사냥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냥하는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냥의 성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사냥에 가담하지 않아가지고서 먹을 것을 안 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몸은 더욱더 허약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굶어 죽겠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냥꾼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족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때문에 여러분들 구석기인들은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고서 바로 사냥을 하면은 자기들끼리 같이 나눠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자연이 구석기인에게 평등을 강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은 주로 이제 북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 것이 많았어요. 평양 지역의 검은버루 동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바로 이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곳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평남 승리산 동굴, 그다음에 뭐 평양 지역에서 여포아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한 지역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었겠지. 창원 지역에서는요, 두루봉 동굴에 흥수아이라고 하는 아이의 유골이 실제로 발견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유골은 신기하게도 뭐가 있었냐면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 주변에다가 꽃을 뿌리는 흔적 같은 것까지도 발견됐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때 당시 구석기인들이 바로 어느 정도 장례를 치를 줄 알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죽은 사람한테 뭐하러 꽃을 뿌려줍니까? 근데 그런 의식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들을 기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었던 연천 전공이 유적,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유적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충북 단양 금굴에서 여러 가지 구석기 시대 때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서 구석기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요. 자연환경이 갑자기 이제 슬슬 변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12,000년 전쯤에 지구가 점차 빙하기를 끝내고 따뜻해지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비슷해지고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시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프린트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 지도 보이죠? 지도 보면 거기에서 황해가 있나요? 여러분들? 동해는 있습니까? 황해는 없고 동해는 여러분들 바로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하고 한국이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이 이 지역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랬었었는데 약 1만 2천 년쯤에 간빙기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의 기후와 비슷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바로 황해와 남해 지역이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동해도 이제 호수가 아니라 바다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간은 이제 새롭게 변화된 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응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방에 커다란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모스 같은 동물들이 전부 다 북방 지역으로 도망가 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류는 이제는 사냥을 자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냥을 자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서 먹고 살기에는 식량이 많이 부족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부족원들이 굶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사냥감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신석기인들은 죽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겠죠. 사냥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렇게 보이는 순배찌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걸 훨씬 더 예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돌을 탁탁탁탁 쳐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석기를 만드는 구석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돌을 내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갈아가지고서 만드는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신석기 시대 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농경 생활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농경 생활을 했다는 것은 주변에 먹을 것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직접적으로 식량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주변 환경에 식량이 풍부하든 풍부하지 않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생산을 해가지고서 먹고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들이 진짜 왜 어떻게 그렇게 농경 생활을 했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석기인들이 농경 생활을 했다는 증거는 도대체 무엇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간석기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간석기로 실제 발견됐던 것은 프린트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간석기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중에는 뭐 화살촉 같은 것도 있기도 한데 이 중에는 또 한 가지 바로 돌괭이, 돌낫 뭐 이런 것이 막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돌괭이라든가 돌낫 같은 경우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괭이와 낫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괭이나 낫을 사용했다는 것은 곧 땅을 갈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땅을 갈았다는 것은 곧 농경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이 돼요. 빗살무늬 토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빗살무늬 토기는 이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물론 작은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봤었던 빗살무늬 토기 중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실물인데 진짜 주둥이가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곳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빗살무늬 토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자, 근데 그런 빗살무늬 토기가 왜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식량 같은 것이 많이 얻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옛날엔 그런 것을 만들 방법을 잘 몰랐었는데 이때부터는 바로 사람들이 이런 식량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토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보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빗살무늬 토기는 말이죠. 이제 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느냐? 바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빗살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때 당시에 이 빗살 무늬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생선뼈입니다. 이 생선뼈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생선뼈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빗살 무늬 토기의 문양을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 생선뼈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 강력한 증거, 즉 생선뼈를 이용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살았어야겠어요? 바로
바닷가라든가 강가 근처에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니 빗살무늬 톡이 실제로 이것을 땅바닥에 세운다고 한다면 이 빗살무늬 톡이 어떻게 될까요? 밑부분이 둥그스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빗살무늬 톡이는 땅바닥에 놓으면 그대로 이렇게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빗살무늬 톡이는 땅바닥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디다가 이것을 만들어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모래톱이에요. 왜? 모래톱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파가지고서 이것을 딱 꼽아 놓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자연 활용을 할 수가 있었을 테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래톱이 많이 있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백사장 같은 곳이 많이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바로 바다라든가 강가라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신석기인들,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정착 생활했을 때 이 주로 정착했던 지역은 큰 강이라든가 해안가 같은 데서 많이 살았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뼈 도구를 사용해서 썼는데요. 좀 더 이 뼈 도구가 되게 이제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었어요. 뼈 바늘이라든가 뼈 낚시바늘, 낚시잘 잠셨네요. 뼈 낚시바늘 같은 것을 마련해가지고서 의복 생활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로 같은 것을 할 때에 많은 도움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나무 도구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나무 도구 같은 것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사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의 토질 자체가 되게 좀 산성의 그런 성질을 많이 갖고 있대요. 그래가지고서 많이 옛날에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썩는 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시대 때 만들어졌던 나무로 만든 것들이 상당수가 전부 다 현재는 없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또 모르죠. 어디선가 이게 발견될지도. 그것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보게 된다고 하면 가락바퀴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 프린트 2페이지 보이죠? 이 가락바퀴는 어떤 식으로 만든 거냐면 여기 보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방추차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그런 돌덩어리 같은 거예요. 이걸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혹은 돌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낙대기를 꽂습니다. 낙대기를 꽂고 짐승의 털 같은 것을 막 갖고 온 다음에 여기다 꼬다리를 이렇게 빼가지고서 이것을 이 가락바퀴 부분을 팽그로 돌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팽그로 돌아가겠죠? 팽그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팽그로 돌아가게 되면서 짐승의 털이라든가 성수 같은 것들을 이것이 꼬아가지고서 자연스럽게 길게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긴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긴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을 때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서 꼽았던 것을 빼가지고서 여기다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돌리고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실을 만드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실을 만들었다는 것은 당연히 그 실을 이용해서 오래 닦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옷을 만들었다는 증명을 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단순하게 짐승의 가죽을 덮은 것이 아니라 실을 짜가지고서 옷을 만든 겁니다.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복 생활을 했었다는 증거라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때문에 여기 보다시피 이 뼈바늘과 그 다음에 가락바퀴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의복 생활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주거입니다. 이때 당시에 신석기 시대 때 보통 사용했었던 그런 방식이 바로 뭐였냐면 움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 때는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자, 정착 생활을 했다 보니까 바로 집을 이제 마켓처럼 막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공을 들여야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면 좀 더 공 들여서 만들게 될까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 때 만들었었던 바로 그 집터가 실제로 발굴이 되기도 했는데 서울 암사동 같은 데 이런 곳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암사동 유적 같은 곳에서 이제 만들었던 집터 같은 것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봤을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래요. 이런 식으로 있어요. 되게 집터예요. 이게 집터입니다, 여러분들. 혹은 약간 좀 네모 같긴 한데 둥그스름한 모서리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경우가 많다고도 합니다. 이 가운데에 뭐가 있죠? 바로 불 피는 장소예요. 이것이 옆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실제로 이제 이걸 단면으로 잘라서 본다고 한다면 땅이 있어요. 자, 땅이 있으면 땅을 이 정도로 팝니다. 땅 이 정도로 팔고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죠. 기둥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느 정도 흙을 내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겉에 있는 흙보다는 바깥쪽에 있는 흙보다는 좀 더 집 안쪽이 좀 더 낮은 편에 해당이 돼요. 상대적으로. 가운데는 이제 불 피우는 화덕이 있죠. 자, 화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세워봤던 기둥과 기둥끼리 서로 연결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것만 딱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개에 걸쳐 가지고서 이 주변을 다다다다다다 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나무 같은 것들은 서로 이제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서 기둥과 석가래 같은 것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숯불 같은 것을 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방 안에 불이 있잖아요. 방 안에 불이 있으면 불 피우면 이 안에 연기가 가득 채울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연기가 빠져나가야겠죠? 때문에 맨 꼭대기 부분은 일부러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뚫어 놓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로 비가 올 수 있으니까 우산처럼 이렇게 뭔가 세워가지고서 이 위쪽으로 덮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종의 굴뚝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바로 집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착성을 했다는 거, 임시를 만들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농경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로 먹고 있는 곡식이 쌀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쌀을 재배했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바뀌어질지 모르겠죠. 근데 이 시대 때는 쌀을 재배하지 않았고 주로 재배했었던 곡식이 조락이나 피와 같은 곡식이었었어요. 이런 곡식 같은 것을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곡식들을 전부 다 껍데기를 까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프린트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갈돌과 갈판이라고 보이죠? 일종의 절구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것을 다 으깨버려요. 으깨가지고서 거기 안에 나와 있는 알갱이들 다 으깨버리면은 바깥쪽 삐져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큰 찌꺼기 같은 것을, 쭉정이 같은 것을 갖다 버리고 나머지 것들을 잘 갈아가지고서 이걸 죽처럼 해가지고서 먹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목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때의 농업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다지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농사 질 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씨만 뿌리면 끝일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보통 지금은 쌀 같은 경우 곡식을 한번 딱 심으면은 그러면 가을철에 걷는 수확량은 거기 한 50배 정도 뭐 이렇게 걷기도 하는데 이 시대에 바로 걷었었던 수확량은 기껏 해봤자 한 가마니 정도 심으면 한 두 가마니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바로 이제 농업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는 부족원들의 생계를 전부 다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거든요. 때문에 그래서 그 외에도 여전히 수렵과 채집과 어로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긴 합니다. 물론 이 수렵과 채집과 어로는 지금도 하죠. 수렵. 우리도 지금 현재 멧돼지 사냥이라든가 꿩 사냥 이런 것도 하잖아요. 또 한 가지 채집. 바로 봄철에 이제 봄철이죠. 봄철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 혹은 어머니, 아버지가 가끔가다 들판에 나와가지고서 뭐 냉이 같은 걸 캐오신다든가 쑥 같은 걸 캐오신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죠. 이런 것이 바로 채집이지 뭡니까? 또 한 가지 어로. 여전히 물고기 많이 먹고 있죠. 여러분 먹고 있는 그 참치 있잖아요. 참치캔. 남태평양 뭐 이런 데 가가지고서 물고기 잡아가지고서 그것을 통조림을 만들어서 여러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석기인의 삶이지 뭡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신석기인들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바로 자연에게서부터 뺏어온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런 것을 하지 못했을 땐 최소한 바로 이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먹을 것을 생산하잖아요. 때문에 이런 형태의 경제 생활의 것을 우리는 생산 경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시족 중심의 부족 사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기본적으로 봤을 때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친척 중심이죠. 그 친척이 조금 더 많이 모이게 되면 시족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4분의 8천 뭐 이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 시대를 넘어오게 되면서 큰 동물들을 따라갈 사람들은 따라갔겠지만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농사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농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큰 무리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석기 시대 때 큰 무리를 이루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큰 무리가 쫓아다니는 바로 동물 무리들을 순식간에 다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석기인들은 절대로 큰 무리를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신석기인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야지 그만큼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면서 이게 뭐 한두 개의 시적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여러 개의 시적들이 서로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서 하나의 거대한 부족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면 부족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때는 여전히 먹을 것이 남아도는 시대는 아니었었어요. 농경만 가지고서 먹을 것을 전부 다 생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수렵과 채집과 어로를 시행했었지만 이 수렵과 채집과 어로는 계속해서 식량이 넘쳐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아프다고 하더라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만큼 밭에 나가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식량 생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식량 생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 사이에서는 바로 누가 재산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여유조차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시대가 변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사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적에서는 바로 지금까지 발견되었던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유적으로서는 보통 이제 제주도의 고산리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되었던 유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있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는 뭐 서울 암사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산 동사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원 양양 오산리 같은 곳이 여기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강원 양양 오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얼굴 모양의 그런 조각품 같은 것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부산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갔는데 거기에 동산동 근처에서 땅을 팠는데 거기에서 사람의 키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정도 깊은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그런 조개들의 더미들이 잔뜩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보냐면 순수한 우리말로는 조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한자말로는 패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이들이 만들었던 이 패촌, 이 조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든 걸까요? 1번 바로 신석기인들이 조개들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너무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조개의 신에게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개가 생산될 수 있도록 바로 조개의 신께서 우리들에게 조개를 계속해서 내려주십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개의 무덤을 만들었다.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뭔 소리냐? 그거는 신석기 사람들이 조개 먹고서 버릴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그냥 갖다 버린 거다. 바로 신석기인들의 쓰레기통이다. 2번.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바로 신석기 시대 때의 쓰레기통이었어요. 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 프린트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개 껍데기 가면이에요. 실제 모양은 한 이 정도 됩니다. 선생님 직접 한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서 말은 많아요. 뭐 일종의 이렇게 생각보다 큰 가리비 조개 껍데기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서 만든 조각품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애들 얼굴에 맞을 정도에 해당되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거 그냥 애들 장난하다가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은 주술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술사들이 바로 이런 조개 껍데기 가면 같은 것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서 활용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건 뭐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아는 것이겠죠. 정확히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주술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문화에 대해서입니다. 문화에서는 각종 치매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가면들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조개 껍데기라든가 뼈 같은 것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서 목에다 걸면은 목에다 건 치매거리,
팔에다 걸면 팔에다 걸은 칠해버리. 그 다음에 발에다 걸면 발에다 걸은 칠해버리. 즉 목이나 팔이나 뭐 이런 데다가 걸었었던 장식품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통 칠해버리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그 외에도 각종 가면 같은 것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에는 본격적으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속에 바로 나름대로의 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정령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정령신앙의 일종으로서 지금 현재에서도 문화작품 같은 곳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존재들이 있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요정이라든가 뭐 산신령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엘프 뭐 이런 존재들도 바로 여기서부터 상상되어졌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속신앙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무속신앙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무당 있죠? 무당. 이제 굿하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신석기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은 이제 굿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많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시대 때는 거의 지도자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무속신앙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서 자기들의 옛날 조상들의 그런 혼령들이 자신의 몸에 맞닿아서 그래서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식으로 영혼들의 그런 속삭임 같은 것을 부족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조상신을 신봉하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부족의 수호신은 누구다라는 식의 신앙이 바로 이 토테미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힘이 있었던 호랑이라든가 곰을 바로 수호신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곰이라든가 호랑이를 토템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혹은 근데 그 토템이 큰 나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일 수도 있습니다. 달일 수도 있고요. 그냥 하늘일 수도 있는 거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연대를 따져보다 보니까 이게 신석기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것이 발견되기도 했었죠. 바로 암각화가 이때 당시에 제작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대표적인 그 암각화가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국보로 인정되어 있는 반구제 암각화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한번 찾아보도록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트 1페이지 1번 선사시대의 전개에서는 바로 동감 1번 인류에 출현해서 밑줄 치겠습니다. 약 400만 년 전 아프리카 빈칸 읽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렉시스까지 밑줄 쳐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줄에 20만 년 전 밑줄 치겠습니다. 현생 인류의 직접 조상인 누굽니까? 바로 호모 사피엔스죠. 호모 사피엔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동감 2번 만주 한반도의 구석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서로 비교하는 거 자주 시험 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별표 2개 반. 도구에서는요 바로 뗀석기가 사용됐었습니다. 주먹도끼 빈칸 읽겠습니다. 주먹도끼와 집게와 글게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졌고 구석기 시대 후기 때쯤에 가서는 순배찌르개 등의 이음도구가 있는 이렇게 이어지는 이음도구가 있는 작은 석기 같은 것이 근데 간석기까지 가지 않은 그런 석기들이 많이 활용됐었고 그 외에도 그 다음에 뼈도구, 뼈바늘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 기억만 해주기 바랍니다. 주고에서는요 이동생활을 썼었는데 이동생활 밑줄, 그 다음에 동굴, 바위그늘, 그 다음에 빈칸 읽겠습니다. 막집. 경제에서는 수렵, 그 다음에 채집, 그 다음에 어록 이런 것이 진행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에게서부터 먹을 것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경제가 이루어지는 형태일 것을 우리는 획득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가족과 시족 중심의 무슨 사회일까요? 바로 평등사회다.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것이 없었다.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유적에서는요. 동남 1번 평양 상원에 빈칸 읽겠습니다. 검은모루 동굴. 동남 2번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 바로 덕천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덕천인이라고 하는 유골이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동남아 3번에서는 여포아이라고 하는 아이의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남한 지역에서는요 바로 청원 두루봉의 동굴에서 바로 동남이 4번 흥수아이라고 하는 아이 유골이 발견되었고 동남이 5번
경기 연천 전곡리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슈리안 주목도끼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동그라미 6번 충남 공주 석장리 빈칸 적혔습니다. 네, 동그라미 7번에선 충북 단양 금굴에서 여러가지 신석기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프린트 2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3번 자연환경이 변화해서 약 1만 2천 년 전 밑줄 그 다음에 빙하기가 종료가 됐었으니까 이 시대를 일궈서 우리는 바로 빈칸을 적겠습니다. 간빙기, 빙하기와 빙하기의 사이에 있다는 의미에서 간빙기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서 현재 비슷한 기후를 보이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만주와 한반도의 신석기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별표 2개 반, 신석기 시기는 약 1만 년 전 밑줄. 자, 제주 고산 유적이 가장 빠르다고 얘기하죠. 자, 도구에서는 간석기, 돌을 갈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간석기라고 합니다. 자, 간석기. 그 다음에 이 시대 때는 여러 토기가 많이 있긴 했었어요. 이른 민무늬 토기라든가 덧무늬 토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토기는 바로 빈칸을 읽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이 빗살무늬 토기가 많이 발굴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뼈도구에서는 뼈바늘이라든가 뼈 낚시바늘 같은 것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실을 만드는 도구가 있었다고 했었죠. 바로 빈칸을 읽겠습니다. 가락바퀴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만들어졌으니 여기서 뼈바늘과 가락바퀴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석기 시대 때의 생활 모습은 바로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의복 생활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농기구, 갈판, 갈돌, 돌보습, 돌갱이, 돌락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거에서는요, 빈칸을 읽겠습니다. 움집 생활, 동감 1번, 동감 2번, 정착 생활이 진행됩니다. 바로 큰 강과 해안가 근처에서 발견되죠. 경제에서는요, 동감 1번, 농경, 빈칸 읽겠습니다. 농경에서 조화, 피 같은 것이, 동감 2번, 목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식량 생산되고, 그 다음에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외에도 여전히 생산력이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바로 수렵과 채집과 어로로서 부족한 생산력을 보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 때 어쨌든 간에 인간이 자연 환경과 관계없이 식량을 스스로 생산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경제를 이끌어서 우리는 생산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적으로는요, 바로 시적 중심의 부족사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바로 평등사회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유적에서는 대표적으로 동감 1번 제주 고산리, 동감 2번 서울 암사동 유적. 여러분들 한번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감 3번 부산 동삼동에서는 태촌 같은 그런 신석기 시대 때 쓰레기통, 바로 이런 유적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감 4번 강원, 양양, 오산리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에서는요, 동감 1번 조개 껍데기나 뼈로 각종 장신구, 이 장신구를 다 통틀어서 칠레걸이라고 합니다. 자, 칠레걸이나 가면 같은 것을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동감 2번 애니미즘, 정령신앙이라고 하죠. 샤머니즘, 무속신앙, 조상신을 받드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테미즘, 바로 수호신신앙 같은 것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요. 그리고 이때부터 동그라미 3번 암각화가 제작이 되기 시작을 했으니 대표적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었던 대표적인 암각화가 바로 반부대 암각화입니다. 자, 역사 탐구에서는요, 기억에 들어간 말은 당연히 빗살무늬토기겠죠. 니은에는 바로 가락바퀴겠죠. 그 다음에 자료를 참고하여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야기해보자. 당연히 바로 갈판과 갈돌,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를 이용해서 곡식을 재배했었다는 측면, 그 다음에 토기로 저장을 했었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락바퀴로 의복생을 했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로 장신구 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혹은 주스를 사용하는 생활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